안녕하십니까.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종서입니다. 영광군에서의 딸기 품목은 주산지와 비교하면 재배 면적과 농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군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어 소득 장목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근 주산지에 비교하면 재배 기술이나 생산 기반이 열악해 선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으나 본 강의는 딸기 재배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딸기 육묘 핵심 재배 기술 위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딸기 육묘 생산 재배 기술, 두 번째 딸기 육묘 주요 병해충 관리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육묘 실패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폭염, 집중호우, 침수 등으로 인하여 무농밀 생산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신 면적도 감소하였고 정식 후 병해충 발병으로 포식한 농가가 무척이나 많은 한 해였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 이변으로 저온을 좋아하는 작물인 딸기를 악조건인 여름철에 건실하게 키우는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딸기 육묘 실패 시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육묘가 중요한 이유는 산이와 같은 병해충 발생입니다. 여름철 고온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균이 감염되고 7월, 8월 비분 절단과 수분 스트레스로 생육이 정지해 있다가 9월 정식 후 양수분이 공급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드름병은 육묘기에서부터 정식 포장까지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뽑아내고 포식해야 되며 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육묘가 중요한 이유는 화합분화의 어려움입니다. 화합분화가 늦어지면 가격이 좋은 겨울철 생산량이 크게 감소시켜 피해가 발생되며 한 작기에 생산하는 화방수 또한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또한 일시에 출래가 된다면 개화 전까지 벌 독성과 화분간 발화에 영향이 있는 약재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병해충 밀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겨울철을 무난히 넘길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출래가 되지 않을 경우 출래가 일시에 되지 않을 경우 약재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병해충 일정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방금 언급한 육묘 실패로 인한 수량 감소를 없애기 위하여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딸기 무농밀 생산을 위하여 핵심 고려사항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량 묘주는 준비되었는가? 두 번째, 모주 보관은 어떻게 할까? 세 번째, 정식 후 시비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할까? 네 번째, 화합 촉진 방법은? 네 가지 핵심 고려사항을 위주로 본 강의를 설명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식물 또한 바이러스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되고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있으며 두 가지 바이러스가 중복 감염이 되어 생산량 또한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딸기 바이러스 수량 감소를 조사한 외국 연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 3년 차에는 53%까지 수량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딸기 바이러스는 30종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진딧물, 선충, 응애, 엉실가루이 등 매개 곤충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있으며 이 매개 곤충의 밀도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시 철저한 작업 도구
와 손을 소독하여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배양묘를 사용해야 하는데 작년 작기에 시드름병, 응애, 지드물 등 병해충 밀도가 높았다고 하면 조직배양묘로 갱신해야 합니다. 병해충이 발생한 포장에서 어미모의 재사용은 우량묘 생산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배양묘는 초세가 좋고 우량한 유전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수확량이 일반묘의 16% 증수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조직배양묘로 어미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주 휴면타파입니다. 모주는 전년도 10월에 정식 포장해서 1번 자묘를 삽목하여 준비하였다가 휴면타파해야 하는데 노지 또는 무가온 하우스에서 800시간 저온 가능하는 방법과 마이너스 2도 저온 저장고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병해충 관리와 적정 수분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 무가온 하우스에 휴면타파하는 방법보다는 냉동 보관하여 3월 육묘장에 바로 정식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모주 냉동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모주는 비닐에 감싸 적정 수분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이너스 2도 저온 저장고에 2달에서 3달 저장했다가 2월 중순 잎을 제거하고 비닐포트에 가식해 활착시킨 다음에 3월 육묘장에 정식을 합니다. 요즘에는 가식에 의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육묘장에 1에서 2주 정도 조기 정식하는 방법을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딸기 모주의 휴면타파를 위한 냉동 온도입니다. 자연 월동 0도씨, 마이너스 5도씨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2도씨에서 자묘의 개수가 22.36개로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냉동 보관 온도는 마이너스 2도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모주 정식상 관리입니다. 모주 정식 전에 약재로 전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사용 상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메타소즘과 같은 훈증으로 밀폐 소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연결 포트, 고정핀 등 소독 약재를 이용하여 소독해야 전년도에 발생한 병해충이 다시 재감염되지 않습니다. 우량 묘주를 확보하였더라도 모주 정식상에 소독을 게을리할 경우 우량묘 생산이 어렵습니다. 많이 사용들 하시는 약재로는 NADCC, 메타소듐 이산화염소, 염소계 약을 이용하여 소독을 하면 효과적으로 소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묘용 상토입니다. 육묘용 상토는 피트모스, 코코피트, 펄라이트, 이들을 혼합한 혼합상토 등 여러 상토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코코피트와 펄라이트를 혼합한 혼합상토를 대부분 사용하나 요즘에는 관부가 튼실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 보비력이 좋은 피트모스를 사용하여 육묘한 농가도 소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상토가 좋다라고 하는 논쟁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상토의 통기성과 물리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시비와 간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토 내 시비량입니다. 모주에는 바로 비료 성분이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상관없으나 자묘상에는 화합이나 조절이 용이할 수 있도록 무비료, 비료가 혼합되어 있지 않는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주 정식 시기입니다. 우리 군 대부분은 사랑품종 위주로 촉성 재배를 하기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중순 모주를 정식해야 합니다. 모주의 세력을 빨리 확보해야만 6월 하순까지 자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초 뿌리 활착을 위해 조금씩 자주 관수하며 모주의 세력을 빨리 확보해 6월
하순까지 자묘를 균일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모주 정식 후 관리입니다. 정식 후 어미모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30일간은 발생되는 런너와 화방을 제거해서 4월에서 6월 발생되는 런너의 충실도를 높여야 합니다. 7월 이후 런너를 받게 되면 동화산물 축적 시간이 짧아 화합운하가 지연되고 본포 정식 시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5월 초부터 유인받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런너 유인을 완료해야 적정 육묘 일수인 70회에서 8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미모는 정식 후 하루 2회에서 4회 간수하며 정식 후 초기에는 0.5에서부터 0.9까지 순차적으로 이씨를 상승시킵니다. 런너의 발생량이 적고 세력이 약할 경우 관수량과 이씨를 증가시켜 지상부의 생육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시비량은 웃자람과 병해충 발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루 총 광합성량에 비례하여 시비하는 것이 세포를 강하게 키워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월 이후 강강에 노출될 경우 런너 끝이 타는 등 고온 피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차광망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5월에는 열선을 차단하고 가시광선을 투과시키는 차열망을 사용하여 웃자람을 예방하고 고온 절정기인 8월에는 50% 차광망을 추가로 설치하여 고온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농가에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게 모주를 언제 절단하는 게 맞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미모에 시드름병이 발생했다라면 자묘로 병균이 이동되는 시간이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8월 상순 모주를 절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주에 시드름병이 발생했다라면 8월 상순 이전에라도 일찍 끊어 병해충 발생 전염을 차단하고 해당 약재로 방지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주 절단을 늦게 하면 물 관리가 쉽겠지만 자묘의 뿌리 발달이 지연되기 때문에 8월 상순에는 모주를 절단해 주어야 합니다. 자묘 독립은 정식 15일 전에 실시하고 자묘 절단부가 탄저병 등으로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맑은 날 절단하고 난 다음에 작업 후에는 해당 약재로 방지해 주어야 절단부가 잘 아물 수 있습니다. 화합운하 촉진 방법입니다. 화합운하 촉진 조건은 저온, 단일, 저질소의 조건에서 분화되나 저온과 단일 조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설이 투자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화합운하 조건 중에 하나인 저질소를 만들어 화합운하를 촉진합니다. 첫 번째로 어미모 질소 증단입니다. 상토의 피부는 한 20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어미모의 질소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20일 정도 질소가 공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묘의 비료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묘의 간부를 굵게 하기 위해 낮은 이씨로 3일 간격으로 한 번 내지 2번 정도 주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세 번째, 8월 초 강저겹 이후 엽을 3매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하엽에서 있는 질소를 신엽으로 재이동시켜가지고 저질소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합운하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엽은 3매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실전에서 도장 억제와 화합운하를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인산칼륨을
7월 하순, 8월 중순 연면살포를 해서 출래율과 괴화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웃자람 방지 대책입니다. 육묘의 성패는 웃자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간격이 좁은 연결 포트를 이용하여 딸기 육묘할 경우 잎이 겹치거나 햇볕을 못 받아 쉽게 도장하고 잎이 연약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묘를 다 맞는 7월 상중순에는 어미모 잎을 절반 제거하고 먼저 받은 1번에서 3번 자묘의 잎을 2매 남기고 제거하여 통기성과 광 환경을 개선해야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밀집되어 있는 어미모하고 1번에서 3번 자묘를 적당하게 저격하여 통기성을 확보합니다. 8월에는 어미모의 자묘를 80%에서 90%를 제거하여 통기성을 확보합니다. 7월 자묘에 관수를 일시에 시작하고 양수분을 공급하여 자묘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급격히 도장하는데 이때 산림꾼을 15일 간격 2회 4,500배로 처리하면 도장을 억제할 수 있어 농가에서는 웃자람 방지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병해충 관리입니다. 병해충 중에 현장 사례가 가장 많은 시드름병과 작은 뿌리파리 병해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드름병입니다. 현장에서 크게 발생하며 매년 포식모가 부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육묘 고온기에 병해충이 감염되어 양수분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본포에 이식되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 조건을 보면 25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성 토양에서 염류가 높은 토양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시드름병 진단입니다. 정식 후 작은 뿌리파리나 선충의 가해로 인한 짝잎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출현되는 잎이 2매 이상 연속될 경우에 시드름병으로 진단합니다. 또한 도간부에 따라 갈변되거나 뿌리 끝 중간 부분이 갈변될 경우에 시드름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시드름병 런너 도달 시간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30일에는 병균이 도달하지 않지만 36일 급격히 병균이 자묘로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주가 시드름병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찍이 자묘와 분리시켜 병균 이동을 차단하고 등록 약제로 살포해야 우량묘 생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드름병 방제 방법입니다. 방제 방법은 재배적인 방법과 약제 방법을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우스의 온도는 가급적 25도 이하로 관리하고 근권의 pH를 낮추는 암모늄태 질소 사용을 억제해야 시드름병 발생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용 포트, 연결핀 등 자재는 알코올 및 락스 등의 소독 약제로 소독한 후 작업을 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제 방법입니다. 병균 표자의 수명 기간이 5년 이상인 시드름병은 토양 및 상토에 바사미드 또는 메타소듐과 같은 약제로 밀폐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코사이드 스포르곤, 미리본, 가지란 등 해당 약제를 관주와 연면시를 번갈아 가면서 약제 방제를 하여야 병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뿌리 방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뿌리 파리는 습한 곳을 좋아하고 뿌리털, 어린 뿌리를
가해하여 탄저병이나 시드름병 등 병해균을 입양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밀도를 낮게 관리해야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육묘기에 약효 지속 기간이 긴 입제 살포와 그리고 수화제를 관주 처리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효과적으로 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해당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토양 상부의 작은 뿌리파리 유충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딸기 관련 병해충 검정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시드름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작은 뿌리파리 순으로 발생이 많았습니다. 발생 원로는 6월, 7월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역병하고 시드름병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와 시드름병 이 중복 두 가지 병해충이 중복되는 발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묘기 방제 시 해충 방제와 살균제를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육묘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처리 방법과 약제맥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이 발생되는 탄저병, 시드름병, 작은 뿌리파리는 관부 및 뿌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제 처리 방법을 약제가 관부까지 충분히 흘러내릴 수 있는 관주를 해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연면 살포와 병행하여 약제 처리를 조루 관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조루 관주를 해야 효과적으로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 핵심 사항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병해충이 발생되기 쉬운 덥고 습한 여름철 딸기 우량묘를 생산한다는 것은 병해충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름철 무더운 하우스 안에서의 작업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방제가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딸기에 등록된 약제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작기의 방제 스케줄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천 시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 후에는 살균제를 꼭 살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히 약액이 관부에 흘러내리게 할 수 있도록 조루 관주로 약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강우가 예상될 시에는 미리 방제하고 고온 다습에 번지기 쉬운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숙지하고 방지하신다면 딸기 우량묘 생산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딸기 육묘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